예, 금요일 미국 증시가 또 제법 빠졌습니다. 이항영의 뉴욕앤서울,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미중 무역 전쟁 얘기는 정말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 되는 것 같다가 또 노이즈가 나왔다가 금요일은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금융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뭐 심지어 중국 기업들 뭐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좀 호황된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글쎄, 뭐 협상을 앞두고 압박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10월 1일 내일이 이제 국경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1일부터 7일까지가 휴일이고요. 그러니까 휴장이 되겠고요. 일부 이제 민간 기업 이런 쪽에서는 뭐 열흘 연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한 3주 정도 됐나요? 10월 1일부터 이제 세금 관세 인상하는 것을 선의를 얘기하면서 좀 연기한 적이 있는데요. 선의하기 직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한번 또 하나 큰 건을 물론 백악관에서 터뜨린 건 아니지만 일단 블룸버그 바를 뉴스로 이제 터졌습니다. 뭐냐면 바로 잠시 전에 큰 틀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투자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뉴스가 단독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도 나오고 여러 군데 기사가 나왔고요. 물론 재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백악관은 코멘트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사진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진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네. 정확히 보면 11시 39분 정도였습니다. 딱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요. 3대 지수 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주식,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려가는 시점이 그 언저리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되겠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게 어찌 보면 상장 폐지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의 공공기업이 됐건 연금이 됐건 어떤 그런 관련된 쪽에서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확히 보시면 다우지수의 그날 하루의 흐름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정확한 시점에서 갑자기 저뭐 90%가 아니라 절벽 훅 떨어지는 그림 아닙니까? 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그리고 웬만한 기술주, 중국 관련주 다 똑같은 시점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기업은 반도체와 그 반도체가 속해는 기술주가 되겠는데요. 지난 주말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요일 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이 어닝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11%나 그날 하락했고요. 금요일 날입니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가 5% 하락했고요. 또 수많은 관련된 기업이 5, 6%씩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것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 내는 정확하게 지난 금요일까지 160여 개의 기업이 중국 기업이 상장돼 있고요. 그 규모로 보면 1조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한 1,400조, 1,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얼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8, 90% 되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요. 주식의 한 30% 정도는 얼추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 기업, 웬만한 대기업들의 상례가 되겠고요. 국영기업도 1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알리바바가 금요일날 5% 떨어졌고요. 징동닷컴도 6%, 바이두도 3.7%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재무부에서는 이제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SEC에 상장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고 그거를 자랑스러워했고 깨끗한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뜨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월가의 반응은 상당히 가능성에 대해서 희박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란 것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현실 여부 상관없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인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세상에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정말 이제 뭐 그런가 싶은데 예,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은 이 기업들을 상장 폐지한다.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 월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새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이 국가기관들의 투자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상장 폐지하기까지는 조금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이제 2주 연속 하락을 했네요.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손짓만 하고 못 닿는 형국인데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건가요? 전망들 어떻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3분기의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지난 한 주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2주 연속을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2%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그날 1%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뭐 1% 남짓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와 S&P 500도 한 0.5에서 1%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날 하락폭 제외하면 다우지수는 뭐 거의 뭐 보합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거의 3주째 사상 최고가 돌파 앞두고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뒤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지난주에도 부동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이 올랐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강한 주식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큰 상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 바로 이들 섹터가 되겠죠. 3분기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다 보면 시작이 한 2,750포인트에서요. 고점은 3,028포인트. 지난 주말은 2,960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시기가 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BTI 증권의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면 4분기 시장의 저점은 2,820. 그러니까 지금보다 해서 한 100포인트, 위로는 지금보다 역시 한 7, 80포인트 정도죠. 연말 목표는 3,000포인트. 어떤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연말 주가가까지 크게 올라가긴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최고로 보는 증권사는 3,200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약간 모자란 것들이 있겠죠. 4분기에도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논란, 그리고 탄핵 이슈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돼서 상원까지 가서 통과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뭐 1도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확인드렸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어떤 엘리자베스 워렌의 어떤 급부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렌의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 이거는 전체입니다. 전체의 금년 4월부터의 지지도의 추이인데요. 궁금하신 건 바이든의 위가 좀 내려오고 있고요. 워런이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캘리포니아만 보여드렸는데 이건 전국적인 지지도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한 10개 조사기관 중에 한 3군데 조사기관은 엘리자베스 워런이 역전시킨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지만 엘리자베스 워런이 올라갈 때마다 주시장은 그 여성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 전국에 이제 미국도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이제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고 3분기를 보내고 4분기를 시작하는 주간인데요. 이번 주 주목할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초에 있는 10월 1일 화요일 오전에 나올 겁니다. 즉 우리 시간을 보면 화요일 날 밤늦게 나올 텐데요.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PMI 이런 걸 발표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제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활용하는 거가 ISM입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PMI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난달에 49.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0 이하로 가갔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한테는 이제 또 하나 근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전망은 50.0입니다. 그래서 이 50 이하를 계속 갈지 회복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물론 이번 주에도 연방은행 총재들의 다양한 목소리 발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금요일이죠. 고용보고서가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신규 일자리는 지난주보다 조금 좋은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밖에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실적에 이제 10월 4분기, 3분기의 공식적인 어닝 시즌은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몇 개가 이제 먼저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표적인 것이 매콤이라고 해서 향신료 회사로 유명하죠. 목요일 날 이제 그나마 관심이 있는데요. 펩시코와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하는 정도가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또 미국 증시 상황들 전망까지 체크했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